안녕하세요. 리얼공감영어 이명학입니다. 자, 이번 시간엔 이제 신학기가 시작되거든요. 곧 여러분이 보는 시기랑 너무나 잘 맞을 텐데 신학기가 시작되는데, 자, 1년 동안 영어 학습의 목표? 어떻게, 얼마나 공부해야 할지 그 방향에 대한 걸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편한 마음을 보시면 돼요. 뭐 끝에 가면 마음이 좀 무거워질 수는 있겠지만, 자, 편하게 시작하면 돼요. 4, 13, 666. 뭐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이 숫자들이 상징하는 의미가 좀 있죠. 기분이 굉장히 좋은 숫자야? 뭐 동양 문화권에서 뭐 4 싫어하고요. 13 금요일, 666 어떤 색이야? 물론 여기서 무슨 갑자기 내가 오컬트 하려고 하는 건 아니야. 전 세계 사람들이 조금 싫어하는 숫자들이 있어요, 얘네들. 근데 정말 희한하게도 전 세계에 어떤 사람도 관심 없는데 대한민국 수험생이 싫어하는 숫자가 있지. 딱 보면 거의 경기를 일으키죠. 뭐? 89. 다른 사람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근데 고3 N생들은 영어 89를 보는 순간 피를 토하죠. 와, 진짜 하나 차이로 등급이 바뀐 거니까. 심지어 더 무서운 숫자도 있죠. 뭐? 79. 89, 79. 전 세계 사람은 관심 없지만 우리는 관심 있는 숫자들. 아마 1년 동안 공부하다 보면 영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절대평가는 어떻고, 뭐 킬러 문항 배제 방침은 어떤 거고, 유평은 어떻게 나오고, 수능은 어떻고, 뭐 EBS 변형은 어떻고, 이런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될 거예요. 그때 내가 이렇게 마음속으로 공부를 했을 때 이렇게 설마 내가 89 나오겠어? 79 나오겠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 일단 목표는 뭐니까 90에서 92 정도 나오기 좋죠. 공부를 할 때 90에서 92 정도 나오는 게 가장 이상적이잖아. 사실 영어는 되게 신기한 과목이죠. 영어 시간이 끝나고 갑자기 어떤 애가 채점을 하다가 빡쳐가지고 시험지를 막 확 찢더니 화장실에 막 뛰어가서 막 울어가지고 친구들이 걱정돼가지고 막 문을 왜 그래? 이러면 안에서 막 울면서 소리하죠. 뭐라고? 100점이야, 샹. 웃는 소리가 아니라 실제야. 왜? 영어는 100점을 받으면 약간 주변의 시선이 따갑지. 너는 굉장히 시간 대비 효율을 모르는 애 같고, 비합리적인 인간이고, 아니 영어를 100점 맞을 시간에 다른 과목을 공부했어야지 왜 시간을 그렇게 90이나 100이나 똑같은데. 그래서 뭔가 억울해지죠.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잖아, 영어를. 그러면 뭔가 좀 내가 이 시대에 안 맞는 사람 같은 느낌이 들어. 그래서 좀 애매하게 해야 되는데, 그 목표가 91 정도 나와줘야, 점수 나와야 내가 뭔가 가성비 있는 인간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효율적인 사람 같고요. 만약에 원하는 등급이 2등급이었다면 80점대 초반이 좀 유지되면 좋죠. 그러다가 뭐 운 좋게 89 나오면 더 슬프지, 짜증나죠. 희한해요. 왜? 이게 절대평가가 주는 거지. 목표는 여기였을 거야. 자, 근데 수능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이 가시는 커뮤니티라든지 아니면 선배들이라든지 주변 사람들 물어보면 89, 79가 의외로 많아. 그러니까 안 나올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농담하는 것 같지만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재수학원, 저도 대수학원에 있지만 재수학원에서 영어 때문에 재수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국어랑 수학은 초장에 박살이 난 거고, 영어는 내 마음속에 있었단 말이야. 영어는 그래도 최저로 1등급 유지돼야지. 왜냐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영어에 쓴 돈이 얼만데, 그 시간하고. 그리고 2등급은 최소한 나오겠지? 영어 근데 2등급은 그래도 나오겠지? 이런 생각으로 공부하다가 79가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물론 지금 시작과 동시에 여러분을 저주하는 거 아니에요. 야, 너 그때를 공부하잖아? 야, 89야. 내일 또 만나. 이런 얘기 아니야. 현실을 정확하게 인지해야 돼요. 목표는 90, 92 또는 80 초반입니다. 만약에 내가 수험생이어도 나도 이런 생각 할 것 같아요.
내가 물론 영어를 가르치는 입장이긴 하지만 영어 선생이니까 야 영어에 몰빵해야지 100점 맞아야지 이렇게 말 못해. 왜? 인생을 공부하는데 과목별 밸런스가 맞아야지. 이거 이상을 쓸 시간에 다른 과목을 공부하는 게 맞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현실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여기에 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왜 89, 79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 먼저 해야 되죠. 그 첫 번째는 당연히 이겁니다. 영어 절대평가. 영어 절대평가. 물론 N수생들은 영어 절대평가가 어떤 의미인지를 이미 겪어봤기 때문에 알아. 근데 현역은 아직 그 느낌을 잘 몰라요. 절대평가가 갖고 있는 90만 넘으면 1등급인데 80만 넘으면 2등급인데 이게 주는 의미를 잘 몰라. 영어 절대평가라고 하면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 몇 개 틀려도 된다는 게 먼저 떠올라요. 나도 그렇거든. 절대평가, 절대적으로 어느 점수에 들면 되니까 조금 실수하거나 좀 틀려도 돼. 맞아. 근데 여기에 작년부터 뭐가 더해졌죠? 킬러 문항 배제. 그러니까 킬러 문항이라고 했지 고난도라고는 안 했는데도 분명히 킬러 문항은 뭐죠? 킬러 문항은 내용이 굉장히 추상적이거나 구문이 복잡한 것, 이게 킬러 문항이에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나오는 내용보다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거나, 그러니까 다소 추상적이거나, 아니면 구문의 복잡성이 좀 과한 것, 이게 킬러 문항이야. 고난도라고 안 했어. 킬러라는 말 자체에 고난도가 녹여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거야. 자, 어쨌든 절대평가라는 말을 통해서 여러분이 갖는 느낌이 있어요. 거기에 킬러 문항 배제라는 게 더해져. 자, 그럼 합리적으로 뭐가 떠올라요? 영어는 절대평가이면서 킬러 문항이 배제돼. 그럼 어떨 것 같아? 자동이죠.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 있어요? 절대평가고 킬러 문항 배제되니까 뒤통수 조심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을 거야. 이게 정상이야. 근데 이게 89와 79로 가는 이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쉬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연한 거 아니야? 몇 개 틀려도 되는데 킬러는 안 나와. 그럼 어떻게? 공부를 이렇게 끝까지 하기가 애매한 거야. 하다가 이거 좀 과하다 싶으면 안 해도 되는데 그 선들을 만들게 돼요. 그러면서 그래도 2등급은 나오겠지. 또는 그래도 설마 그래도 내가 고1 때는 95 나왔는데 90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 팩트를 체크해야 돼. 정말 이랬는지. 지난 3년간의 평가원 시험의 난이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난이도. 내가 여기서 여러분한테 영어 선생님이 와가지고 야, 영어 공부해. 나 어려워. 한 번만 도와줘. 국어라고 이러는 거 아니야. 어차피 네 인생인데 팩트를 확인해야지. 자, 2022학년도, 23학년도, 24학년도. 자, 시험을 보고 나면 항상 얘기가 나와요. 자, 2022부터 볼게요. 1등급 5.51 나왔습니다. 5.51. 2등급 4.87 나왔어요. 그럼 보통 어떻게 하냐면 보통 6평에 좀 쉽게 나오면 9평이 좀 어렵게 하고 수능이 그 사이로 만들어 라는 얘기를 듣게 돼요. 여러분 6평, 9평 보면 자, 볼게요. 수능은 6.25인데? 그럼 이게 사이야? 아닌데? 한번 여기 발레가 나왔어. 근데 그 다음 해를 봤더니 2023년에도 어려웠죠? 너무 어려웠나? 9평 때 쉽게 냈어. 수능 때 중간 맞춘 것 같아. 맞네. 법칙이 맞네. 작년 6평이 더 쉽고 9평이 어려웠는데 수능이 사이로 들어온 건 맞는데 그러면 6평이 더 어려운 거야? 9평이 더 어려운 거야? 수능이 더 어려운 거는 몰라. 별개예요, 별개. 6평이 이랬으니까 9평은 이럴 것이고 수능은 이럴 것이라는 예측은 진짜 무의미한 거예요. 결과가 증명하잖아요. 가까운 걸로 봤을 때 작년 생각해볼까? 작년에 9평 나왔을 때 킬러 문항 배제의 절대평가니까 영어가 그래도 비교적 쉬울 것이다 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근데 수능 때 어땠어? 이랬어요. 이게 쉬워?
1등급이 4% 넘었으니까 쉽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수도 있어. 근데 그건 진짜 1등급 몇 점이야? 90점이에요. 90점. 90점이 4%인 거야. 90점이. 1등급이 막 97점 이런 게 아니라고요. 90점이. 어마어마한 거죠, 난이도가. 그러면 여러분, 난이도를 여기에 맞춰야 돼요? 여기에 맞춰야 돼요? 여기에 맞춰야 돼요? 여기에 맞춰야 돼요? 몰라요. 이게 왜 그럴까요? 보통 6평은 누가 많이 봐요? 6평은 보통 현역 위주로 봐요. 고3들이 보죠. 근데 9평엔 누가 더해지죠? N수생이 더해져요. N수생 중에 영어 괴물들도 있고 걔네들이 더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험의 난이도가 똑같아도 9평에는 1등급 비율이 더 높아져야 돼. 어렵니? 영어생이 갑자기 숫자 얘기하니까?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런 게 정상이야. 만약에 두 개가 난이도에 똑같으면 이쪽이 확 올라가는 게 정상이야. 근데 얘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져? 얘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져? 그건 9평이 훨씬 더 시험이 어려웠다는 얘기지. 9평이 훨씬 더 어렵지. 그럼 수능은 원래 어때요? 만약에 같은 난이도라면 고3들도 실력이 쌓였고 N생들도 이제 다시 감각을 올렸으니까 만약에 6평, 9평 수능의 난이도가 똑같다면 수능 때는 1등급 비율이 더 올라가야지. 근데 어때? 더 내려가기도 하고요. 중간에 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한다고. 왜 이럴까요? 절대평가라는 건 90이 넘으면 1등급이다, 80이 넘으면 2등급이다에 대한 결과에 대한 거지 시험의 난이도가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착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시험의 난이도가 일관되게 유지가 돼. 만약에 일관되게 유지가 되면 내가 이 정도 공부하면 여기쯤 가고 이 정도 공부하면 여기쯤 가고 예측이 되잖아. 근데 난이도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절대평가라는 건 문제은행식일 때 가능해요. 문제은행은 뭐냐면 막 몇만 개의 문제가 있어. 기출문제가. 그거를 이번 시험 날 때 그 문제은행에서 난이도 검증된 거를 다 이렇게 모아서 낼 때는 그거는 가능해. 왜냐하면 이 정도가 나오니까 내 실력이 정해져 있는 이 난이도의 폭으로 봤을 때 여기 들어간다 아니다가 확인이 되거든. 이 정도면 내가 보통 연속으로 시험 봤을 때 계속 1등급이 나오네? 연속으로 시험 봤을 때 2등급이 나오네? 이게 되는데 우리 평가원은 안 그래. 안 그렇다고. 왜? 문제를 내보면 알지만 예측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 문항을 이렇게 냈을 때 애들이 과연 얼마나 틀릴까? 이런 거에 대한 문항 예측은 어려워. 물론 전반적으로 쉽다 어렵다의 기조는 유지할 수 있지만 예상을 학생들이 벗어나요. 왜 그러냐? 쉽게 알려줄게요. 만약에 난이도 예측이 정말 분명하다면 항상 오답률 1위는 몇 점짜리 문제여야 돼? 3점짜리 문제여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3점짜리 문제가 있고 2점짜리 문제가 있어. 그럼 뭐가 더 어려운 거야? 당연히 3점짜리 문제가 어려운 거잖아. 근데 영어는 시험을 보잖아. 오답률 1위에 2점짜리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거는 뭘 반증하는 거야? 이렇게 했을 때 애들이 틀린다고? 이거야. 그러니까 예측을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떤 문제은행식의 문제를 가지고 데이터가 충분하면 이 정도 내면 뭐 맞고 틀리는 걸 알지만 문항이 매번 바뀌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응시 집단도 바뀌어요. 고3들의 실력이 올해는 좋았다가 내년엔 좀 더 안 좋았다가 N수생이 많이 나왔다가 적게 나왔다가, 그러니까 시험의 난이도도 바뀌는데 모집단의 실력대도 바뀌어. 그러니까 예측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물론 2등급, 3등급권으로 가면 전체 인원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얘는 크게 변하진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1등급에서 난이도를 결정하는 거죠.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자, 올해 6평 쉬울까 어려울까? 예상할 수 있어? 작년에 너무 어려웠으니까 여론이 안 좋으니까 6평은 쉬울 거야? 정말 찐 뇌피셜이죠. 찐 뇌피셜. 그러면 이 기조를 유지해서 올해도 어려울까? 몰라요. 하지만 뭘 알 수 있죠? 최근 3년간의 평가의 난이도가 알려진 단 하나의 팩트는
절대평가가 쉽다는 말은 아니라는 거야. 우리 머릿속에 있는 오해를 지워야 돼. 그 다음, 예측이 의미 없다는 거야. 이렇게 널뛰기를 하는데 어떻게 예측하겠어요? 의미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번 6평은 이럴 거고 9평은 이럴 거고 수능은 이럴 거니까 그 난이도에 맞춰서 어떻게 공부를 하겠다라는 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야. 즉, how에 대한 고민이 필요 없어요. 이번에 영어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영어를 좀 더 이렇게, 이런 건 필요 없는 거야. 뭐만 필요한가? How much? 얼만큼 공부할까만 남는 거야. 내가 영어의 시간을 얼만큼 투여할 것인가. 내가 영어라는 과목에 시간을 얼마나 쓸 것인가. 이것만 중요하다고. 따라오고 있니? 휴식이 와야 돼? 네. 다시 영어 절대평가 킬러 문항 배제를 더하면 쉬울 것이라는 머릿속에 마음에 이렇게 이게 있다고요. 하지만 팩트를 보면 그렇지 않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할 건 how가 아니고 how much라고. 무슨 말이냐? 원하는 게 90에서 92점이다. 그러면 90에서 92점만큼만 공부한다는 건 불가능하다고요. 왜?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갑자기 시험 난이도가 어려워지면 어떡할 거야? 물론 쉬워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92점 정도를 공부했는데 시험이 쉬워서 내가 98점 나왔어. 그러면 짜증은 나지만 진짜 이럴 거면 왜 이랬어? 짜증은 나지만 살짝 웃으며 짜증내는 거지. 이럴 거면 나한테 왜 이랬어? 98 이렇게 약간 이런 거예요. 근데 조금 어려워져서 89가 떴어. 그러면 다른 의미의 짜증이 납니다. 세상이 나한테 왜 이러냐? 이런 짜증이 나는 거죠. 말이 어렵나요? 여러분 마음가짐입니다. 그래서 90에서 92를 위한 공부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90에서 92가 나오려면 목표가 어디로 가야 돼? 여기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당신의 목표가 1등급이라면 95에서 97이 나와줘야 돼. 그러다가 시험이 쉬워서 100점이 나왔다. 그러면 짜증은 나지만 나 진짜 이렇게 되는 짜증이 난다. 95에서 97이라는 건 한두 문제 틀리는 거야. 한두 문제. 그러니까 고난도 문제 2개 정도 틀린다라는 걸 목적으로 잡고 가야. 왜냐하면 빈칸을 아무리 공부해도, 순서 삽입을 아무리 공부해도 고난도가 나올 수 있잖아요. 뭐 듣기에서 옆에가 기침하면 갑자기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 정도를 대비하고 간다고. 그러면 한두 개 틀린다는 건 결국 할 만큼은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영어가 뭐 좀 덜하고 뭐 좀 덜하고 뭐 좀 덜하고 이런 마음으로 올릴 수 있는 과목이 아니에요. 나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그래도 몇 점은 나왔었는데, 근데 여러분의 그 기억을 스스로 왜곡하지 말고 잘 생각해봐. 가끔 학생들 물어, 야, 너 영어 몇 점이야? 그럼 저 95점이요. 아니, 역대 제일 잘 나온 거 말고 평균. 근데 우리는 그 과거의 아픔은 빨리 잊고 과거에 좋았던 기억만 간직하고 살아야 인간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 본인이 한 80 몇 점 나왔던 건 있죠. 왜? 그거는 그 시험이 잘못됐다 생각하거든. 그게 편리하잖아. 근데 그 시험이 너무 쉬웠는데 내가 옆에 애들 다 90점대면 나도 90점대면 그냥 나는 90점대라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그런, 어떻게 말하면 당연할 수도 있지만 그런 얄팍함이 공부를 안 하게 만들어요. 공부 양이요? 충분히 하셔야 돼요. 충분히 해야 됩니다. 충분히. 뭐 좀 하다가 그래 뭐 좀 버리지, 이렇게 해서는 안 나와요. 물론 본인의 목표가 2등급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2등급이다. 그러면 더 많이 버리죠. 그러니까 뭘 해야 될 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뭘 먼저 버릴까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빈칸 어려우니까 날려. 그러면 빈칸 날리면 한 10점인데 뭐 2개는 맞겠지. 그럼 6점 날아가고, 순삽 다 날리면 10점인데 2개는 맞겠지. 그럼 6점 날아가. 그러면 12점 날아가서 나는 8점이나 여유가 있는 거지. 그러면 다른 문제는 안 틀려? 작문도 꽤 통으로 날릴 수도 있고요.
갑자기 다른 뭐 어법, 어휘가 틀릴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쌓이다 보면 79 나오는 거예요. 물론 목표가 79인 사람이 있다면 하던 대로 해. 내가 목표가 지금 3등급이에요 하는데 내가 뭐 설명할 건 없고, 목표 3등급이면 그냥 단어를 좀 외우세요. 네, 외우시면 되고요. 90에 91등급이 필요한 사람은 목표 1로 가야 된다고. 2등급이 필요한 사람은요,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조금 이따. 중요한 건 뭘 자꾸 빼는 게 아닙니다. 목표는 안정적인 1등급이 목표입니다. 영어 공부할 때 안정적인 1등급이라는 건 아마 95, 97입니다. 아, 근데 그거 좀 과하지 않나요? 작년 1등급 몇 %라고? 4%였다고. 물론 쉬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쉬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는 안 돼요. 안정적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려면 뭐부터 해야 돼? 잘 생각부터 해야 돼. 정리를 해봐. 올해 내가 대학 입시에 정시건 수시건 영어 점수가 필요하다. 그리고 1등급을 영어를 맞았을 때 내가 원서를 쓰기에 굉장히 좋고 영어 점수를 활용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할 거라면 거기에 합당한 양을 공부하셔야 돼요. 대충 이렇게 하다가 운 좋으면 뭐 1등급 나오고 안 되면 2등급 나오겠지, 이렇게 가면 영어를 안 하게 됩니다. 영어는 언제 하게 되지? 내가 생각해서 너무 영어를 안 했을 때, 막 한 달에 한 번. 근데 영어는 언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올라요. 중학교 때 몰입식 교육으로 또는 뭐 고등학교 1학년 때 영어 끝낸다. 끝나나요? 안 끝나요. 감각이 떨어집니다. 특히 고2 때는 대충 유지했다 하더라도 고3 딱 보고 3월 학평 보잖아? 미천 나오기 시작해요. 그럼 그때부터 뭐해? 현실을 부정합니다. 아, 학평은 평가원이 낸 게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어. 그러면서 자꾸 스스로가 근거 없이 그냥 내가 수능 때는 왠지 1등급이 나올 것 같아. 왠지 2등급이 나올 것 같아. 본인이 점수가 1등급이 필요하다. How much? 1등급의 양만큼 공부하셔야 돼요. 단어 외우고요. 구문 공부하시고 문제풀이 연습하시고 매일 공부하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매일입니다. 매일. 하루에 1시간씩 해라. 이게 안 할게요. 왜? 하다 보면 뭐 수행평가도 있고 다른 공부도 힘들어. 근데 하루에 9분이 됐건 5분이 됐건 한 번은 해야 돼. 그냥 아예 이렇게 치우고 있다가 나중에 몰아서 하는 건 큰 도움이 안 돼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매일 하셔야 돼요. 그러면 89가 안 나오고 1등급이 나오는 방법, 선생님 뭐예요? 뭘 뭐야? 1등급이 필요하면 원래 영어가 요구하는 만큼 그 정도의 학습량을 채워야 된다고. 뭘 자꾸 버리면 안 돼요. 문제 풀다가 고난단에 너는 킬러 문항인 것 같아. 그걸 네가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못 풀면 킬러다? 그런 마음, 그 마음이 본인을 무너뜨려요. 잘 생각해봐. 국어나 수학은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문제를 넘어서려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다음에 그 정도의 문제가 나왔을 때 그거를 이기려고 공부를 하는 걸 하잖아요. 근데 영어는 90만 나오면 되고 킬러가 안 나올 거고 쉬울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문제를 풀다가 딱 어떤 벽이 있잖아. 그럼 벽을 넘어서려고 안 해. 어떻게 생각해? 너는 안 나올 거라고 본인의 생각을 먹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망하는 거야. 그 마음이. 1등급이 필요하잖아?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넘어서야 돼. 최소한 그게 기출이라면. 이번 수능은 쉬울 겁니다. 누가 그랬나요? 영어 절대평가는 쉽습니다. 누가 그랬나요? 너의 소망이죠. 저는 절대평가 시작 때부터 계속 강의 왔잖아요. 그 전에 상대평가 시절에 강의했잖아요. 영어는요, 안 바뀌었어요. 영어는 여전히 요구하는 게 상당히 있습니다. 그 정도의 학습량을 요구합니다. 바뀐 건 학생들의 마음입니다. 학생들의 마음.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지?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지?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지? 그 마음이 더 전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확한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영어 시험은
갑자기 쉬워지거나 그런 게 없어요. 원래 난이도도 이랬고요. 요구하는 수준도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네가 원하는 등급 1등급이고 그게 시험에서 필요하다면 거기에 합당한 양을 매일 조금씩이라도 해야 된다. 주변에서 뭐 이럴 거야, 6평은 이럴 거야, 9평은 이럴 거야, 수능은 이럴 거야. 어떻게 하라고? 몰라요. 평가원도 몰라. 평가원도 몰라. 우리가 아는 건 뭐? 내 점수, 내가 원하는 등급에 맞는 그 정도의 학습량을 지키라고.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매일. 그리고 모르는 게 나오거나 어려운 게 나왔을 때 초반부터 자꾸 버리려고 하지 말고 그거를 넘어서려고 애쓰는 게 공부라고. 그게 안정적인 1등급 전략입니다. 목표는 어디 있다? 95에서 97에 있는 거다. 90에서 92는 결과인 거지 목표가 아닙니다. 2등급 전략은 뭐야? 처음부터 내가 약한 빈칸 버리고 순서 버리고 삽입 버리고 되게 효과적인 것 같지? 근데 나중에 가잖아? 다 버려야 돼. 그 버리고 선택하고 집중하는 걸 언제 하는 거야? 9평 이후에 하는 거야. 9평 이후에. 그러니까 내가 목표가 2등급이야. 그럼 그때 근데 내가 9평을 봤는데 도저히 여긴 못 갈 것 같아. 그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때. 그러니까 할 만큼 하고 여기까지 가는데 시간적으로 도저히 9월 이후에 안 될 것 같아. 그때는 현실적으로 빈칸에서 어떤 문제들, 순서에서 어떤 문제를 버리고 최소한 10점은 버리고 간다. 이건 효율적인 게 맞아요. 왜? 그때까지는 공부했는데 마지막까지 그 시간 투자해서 안 나올 것 같을 때 내가 원하는 게 2등급이다. 그럼 그때는 맞춰야지. 근데 처음부터 목표가 2등급이잖아? 그럼 처음부터 안 해요. 왜? 2등급이 목표면 딱히 할 게 없어. 단어 외우고 가끔 독해 풀어주고. 없어요. 그리고 잘 생각해봐. 목표가 2등급이잖아? 그러면 영어에서 그 공부 안 하는 시간을 다른 것만 쓸 것 같지? 내가 요거 안 하고 요거 안 하고 요거 안 하고 요거 안 하면 자, 가슴에 손을 놓고 생각해 보세요. 영어를 공부하지 않는다고 뺀 시간을 다른 과목에 쓰고 계신가요? 지금 목표가 2등급인 분. 솔직하게. 아닐걸? 뭘 하나 빼잖아? 그럼 자꾸 뭘 더 빼게 돼요. 국어에서도 이 부분은 안 해. 수학에서도 이 부분은 안 해. 뭐 사탐, 과탐에서 이 부분은 안 해. 잘 생각해봐. 그게 효율적인 거고 전략적인 거야? 아니야. 공부 안 하려고 하는 거지. 그거를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가면을 쓰는 거야. 나는 시간 대비 성능, 가성비가 좋아. 또는 이렇게 나는 굉장히 전략적인 것 같아. 아니야. 그거 그냥 네 마음이 좋은 거야. 솔직하게 생각, 솔직하게. 2등급 전략은요, 일단 안정적인 1등급을 위해서 달리는 겁니다. 시간 충분해요. 이제 2월인데. 이제 3월 시작인데. 선생님, 1년 동안 제가 몇 달 동안 내가 영어가 오를까요? 당연히 오르지. 요 몇 달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난 중고등학교 시절 통틀어서 영어를 숙제 1시간 빼고 실제로 공부한 시간이 몇 시간일까? 뭔가를 깨달으면서 공부해 본 시간. 생각보다 안 많아요. 충분히 역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충분히 올릴 수 있는 시간이에요. 1년 동안 될까요? 반년도 됩니다. 반년이어도. 매일 한다면. 그리고 목표가 이쪽이라면. 넘어서려고 노력한다면. 결론은 뭐다? how만 고민하지 말고 how much. 얼마나 공부할지 신경을 써라. 그 목표는 어디다? 여기다. 자, 수능 끝나고 우리 선생님 89 이런 거 하지 맙시다. 79 하지 맙시다. 그냥 좀 더 해. 네가 생각하기에 좀 더 해. 그리고 좀 더 했는데 쉬우면 완전 땡큐인 거고 좀 더 했는데 어려우면 너만 살아남는 거지. 목표가 90이었던 사람보다 95였던 사람이 생존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릴 텐데 휘둘리지 마시고요. 예상하려고 하지 마세요. 의미 없어요. 친구들끼리 모여서 예상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아무 의미 없어. 그 고민할 시간에 공부하세요. 양을 채우세요. 선생님 뭘로요? 많잖아. 뭐 지금 쓰는 루틴도 해도 되고 꼼꼼하게 보기도 많고 기출도 많고 실무도 많을 거고 개념 강의도 많을 거고 채워가시 바랍니다. 잘할 거죠?